혹시 아버님 하시는 일이 나이트클럽 아시죠? 나이트클럽 룸사롱. 이러지 마세요. 아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진짜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 언제 인간 될래? 야, 인사 똑바로 안 해? 방 2칸짜리. 지금도 월세 산다 월세. 이사를 가자니까 대출을 받든 뭐 어? 강남으로. 아이씨. 일을 만들어. 당신 이제 쌈도 못하지? 너 나는 하고 싶어서 하냐? 깡패 짓을 그만두든지 나랑 헤어지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을 타지만 우리는 재미있게 본 영화를 소개합니다. 그레이드 B의 나만 좋아하는 영화 4편 우아한 세계 시작하겠습니다. 우아한 세계는 2007년 개봉한 영화고요. 아마 송강호님의 영화 치고는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 영화가 잘 안 됐습니다. 푸른 소금만큼 안 됐습니다. 한재림 감독님이 맡으셨잖아요. 관상에. 좋아하는데. 네, 한재림 감독님이 사실 이 영화를 찍고 힘든 시기를 아마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다음 영화를 뭘 할지 쳐다보다가 이 좋은 영화 아무도 안 하셨길래 이 정말 근데 송강호님도 본인이 꼽은 좋은 연기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무한 세계를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영화예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이 조직의 중간 보스고요, 송강호 씨가. 하지만 아버지기도 하죠. 중간 보스인데 이제 자신의 어떤 업적은 빼앗기고 낙하산 형님에게 직장 생활극이야. 직장 생활극이에요. 네.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백작의 1픽. 요거는 이제 저의 1픽이죠. 제가 송강호님을 좋아하는 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송강호님 연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연기가 꼰대 연기예요. 꼰대 연기. 정말 신이에요. 꼰대 연기는. 그리고 이 영화에서의 꼰대 연기는 송강호님 필모에서 최고라고 봅니다. 정말 꼰대 같죠. 너무 꼰대 같고 지금 선생님한테 뇌물을 주는데 딸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이게 돈도 아니고 룸사롱 이용권이에요. 그렇죠. 딸 선생님한테 이거 주는데 또 선생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 안 받고 돌려줘요. 영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잠깐 짧지만 훌륭한 사람. 유일하게. 근데 이분이 안 받으니까 돌려주고 이거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겠다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써야지 이러면서 가져가신다고. 내가 안 좋았어. 인상도 안 좋았어. 이런 식으로. 이것도 보면은 형이 주는 거니까 받아라는 표정으로 주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큰 돈을 쥐어주는구나. 저 촌진대라고 우려를 하는데 더 큰 우려가 확대되는 황제 룸사롱 이용권. 보면서 참 이 영화 내내 이 한결같은 톤앤 매너가 있어요. 그쵸. 한결같이 꼰대야. 한결같이 꼰대면서도 무언가 짠한. 그게 포인트예요 이 영화에. 그쵸. 따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은 배우잖아요. 김소은 배우의 아마 첫 영화라고. 그래요. 네. 이게 첫 영화였어요. 아마 첫 영화일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맞아요. 네. 조폭 아빠를 부끄러워하면서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런데 중학생이니까 또 이해를 할 법도 해.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조직폭력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지. 그치. 청가물 동의업이라고. 유통업이라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치. 근데 그래서 이 한결같은 꼰대 연기, 이 2시간을 아우르는 꼰대 연기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 요걸 1픽으로. 생활 연기는 많이 보여주셨지만 아마 이 영화에서는 꼰대. 네가 물어라. 형이. 아무래도 형님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설득력이 있네. 인구로 분한 송강호 씨가 어떤 건설업 쪽에서 좀 조직에 큰 공을 세우고 집을 새로 살 계획을 세워. 근데 원래 살던 집이 나오지만 물이 안 나오는 집이었어. 원래 집이. 그래서 물을 양동이에 받아가지고 아내분이 이제 씻다가 여보 물 좀 갖다 줘 하면 양동이를 들고 가다 쏟아가지고 이제 넘어져. 저 화상. 송강호 특유의 불쌍한 연기. 그 장면 찍으려다 말았어. 그 장면이 여러 개 나오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집을 보러 가는데 집을 보러 가서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물은 잘 나오죠?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부동산 중개인한테 물이 잘 나와야 돼. 응? 뜨거운 물로 샤워도 하고.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샤워하는 게 왜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딸을 위해서 우아한 세계를 지향하는, 우아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런 희망에 찬 모습을 한
그런 장면이라 한번 뽑아봤어. 이 영화는 칸노요코가 OST를 맡아가지고 굉장히 익살스러운 그런 음악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런 것들이 각기 다른 음악이 시퀀스를 채우면서 영화를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뜨거운 물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이 영화는 그 송강호의 대사도 굉장히 웃긴데 아까 청가물 도매업처럼 아까 여기에서 어디 사세요라고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을 때 맞아. 아 뭐 여기 어디 살아요. 여기 살아요. 여기 살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이제 아저씨들이 많이 하시는 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밀리고 싶지도 않고 약간 그리고 이 부동산 중개업자분한테도 반말을 섞어가면서 말하는 그런 꼰대력. 꼰대력이 엄청나.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하는 그런 말이잖아. 맞아요. 본인이 잘못이라는 걸 인지를 하지 못하고. 맞아. 그냥 본인은 그냥 편하게 한다고 하시는 건데 사실 요즘 세상에는 맞지는 않지만 그런 근데 점이 이게 참- 정말 딸과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새 집을 보러 가서 한다는 소리가 뜨거운 물 잘 나오냐, 물이 잘 나오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아버지들을 대변하는 장면 같아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걸 또 첫 번째로 뽑아봤어. 백작의 이픽이군요. 이픽입니다. 근데 요 이제 나름 액션의 전문가로서 좋아하는 그쪽 운동을 했기 때문에 백작이라는 이 친구가 나름 액션의 전문가로서 좋아하는 액션 장면이 몇 있죠. 아저씨라든지 존윅이라든지. 정말 괴를 달리하는 장면을 그렇죠. 뽑았구나. 근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액션 배우는 송강호님입니다. 그 정말 버둥거림에 가까운 맞아요. 그런 움직임. 이 송강호의 액션은 필사적인 절실함이 있어요. 필사적이지. 필사적인 절실함이 있고 액션이 딱딱 맞아서 주인공이 멋지게 제압을 하는 카타르시스도 있지만 이 사진처럼 멋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맞잖아. 이게 그리고 먼저 그 휘두른 다음의 장면이야. 이 휘두른 다음에 반격을 무서워하는 이 표정을 보라고. 맞아. 이것도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 건설업자들을 겁주러 자기 건달들을 데려갔다가 건달들이 점거를 싸워 하거나. 점거를 한 곳을 밀어붙이려고 갔다가 자기 부하들이 밀려. 그래서 본인이 투입된 거야. 투입됐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지. 맞아. 근데 이 송강호님의 액션은 한결같아서 좋아요. 정말 한결같은 그런 처절함. 의형제에서도 그렇고 그치. 필사적인 절실함이 있습니다. 어떤 요즘 액션 영화의 그런 우아함과 절제된 그런 딱딱 그런 장면들을 벗어나서 절실함. 만약 평범한 사람이 싸우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조직의 중간 보스지만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면은 평소 이제 젊으셨을 때는 반치왕 같은 거 보시면은 연기 굉장히 액션 연기 잘하셨어요. 잘하셨지. 근데 물찬 이제 제비처럼. 지금도 약간 이제 연세를 드시면서 요즘에는 몸을 많이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영화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송강호를 액션 배우로 보는 그 사람의 유일한 아마 거의 유일한 사람 아닐까? 그 팬으로서는 약간 아쉽다. 물론 이 영화 자체가 벌써 10년이나 된 영화입니다. 아, 넘었지. 10년 넘었지. 11년 정도 됐지. 맞아. 네가 아직 군대에 있을 때 나온 영화야. 아, 그런가? 나는 제대로 해서 봤어, 이 영화를. 찌글찌글하다, 진짜. 이렇게 꼰대력. 이런 꼰대력. 찌글찌글하다. 그래서 이 정말. 장면을 꼽았구나. 재밌는 장면이지. 이 장면 정말 좋은 장면. 뭐 이것저것 다 집어던지는 장면. 이거를 또 꼽았어요. 이 바로 장면? 그 아까 롱테이크 액션 장면 그 바로 다음 장면. 바로 다음 장면. 두드려 맞아서 입원했어. 이 아내인 박선영님이 굉장히 간호를 하고 근데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야. 정작 환자 침대에 앉아 계시는 분은 박선영님이고 송강호님은 눈치를 아주 많이 봐요. 밑에 앉아서. 박선영님이 이제 쏘아붙입니다. 당신 이제 싸움도 못하지? 라고 하니까 인구님, 송강호님이 누가 하고 싶어서 하냐 이 대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나와요. 조직의 중간 보스 위에는 형님의 동생이 낙하산으로 있고 가족들은 깡패라고 멸시를 하고 코너에 몰려있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대변하는 장면 아닌가. 나도 무섭다. 어디 칼이라도 안 맞을까 매일 뒤돌아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송강호 씨 특유의 굉장히 짠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화예요. 혼자 맞아. 라면 끓여 먹는 씬, 안쓰러운 장면. 혼자 빨간 약 바르는 씬, 빨간냐? 혼자 붕대 감는 씬, 혼자 술에 취하는 씬.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포스터 문구에 웃어라 아버지니까 조직의 보스지만 회사원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갈 곳이 없는 우리 아버지들을 대변하는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장면을 뽑아봤어. 이 장면 보면은 그 부인이 송강호님한테
이혼해달라고 이제 아. 약간 넌지시 꺼내는 장면에서도 약간 찡한 게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 이혼을 요구를 해서 이제 이혼을 못 해주겠다 하면서 울먹울먹거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어느 이혼 가정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 맞죠. 거기서 참 송강호 씨의 연기 백미가 또 나오죠. 근데 신기한 게 이런 장면에선 송강호님의 꼰대력이 나오지 않아. 꼰대력이 나오지 않아. 이 눈치 보는 눈빛 봐봐 이거. 꼰대력이 나오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해. 정말. 난 정말 그 부인한테는 나오지 않는 딸과 부인한테는 정말 꼼짝을 못하는. 꼼짝을 못하는.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뽑아봤어.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송강호의 최신작 기생충이 생각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왜 그러냐면 자신이 한 모든 업적을 이 큰형님의 친동생 노성무가 모든 결과물을 독식을 하는데 끝까지 형님한테 충성을 바치는 이유가 칼 맞고 수술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시절에 전세방을 구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업적에 반비례하는 성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고마워하고 그 자신의 회장님을 끔찍히 숭상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게 이 영화가 기생충과 굉장히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장면이 결국 노성물이 인질로 잡고 다툼을 벌이다가 본의 아니게 노성물을 해하게 되고 큰형님과 대치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 아까 말했던 처절한 액션씬, 큰형님의 엽총을 뺏어서 위협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다 왜 이렇게 됐어? 라고 화를 내. 큰형님한테. 영화 내내 큰형님이 약간 금기어에 가까운데 처음으로 형님한테 이빨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 맞아. 거의 영화 후반에 나오는. 맞아. 이 장면이 슬퍼. 근데 맞아. 진정으로 자기가 따랐던 형님인데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잖아. 백작의 3피. 이 영화의 마지막 거의 뒤쪽 부분이죠. 이쪽이죠. 이제 결국 아까 거기서 출소하고 결국 그 생활을 그만두지 못한 인구가 병원에 간 장면. 설명을 한번 해봐. 이 영화 통틀어서 이게 제일 명대사죠. 제일 명장면이고 유튜브에 치면 명장면.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이기도 해. 맞아. 그건 맞는 것 같아. 의사가 당뇨 생기셨다고 사무적으로 말하니까 당뇨가 감기야? 그리고 화를 내는 장면. 화를 내냐면 우리가 의사를 만날 때 보면 타성에 젖은 의사들이 되게 많잖아. 맞아. 여기서도 그러잖아. 의사가 당뇨입니다. 네, 약은 간호사가 하니까 의사가 당신이잖아. 이렇게. 내가 간호사 얘기하러 왔어? 당뇨가 감이야. 그래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투덜거려. 아마 애드립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장면이 그건 정말 대단한 정말 애드립이네. 좋은 애드립이야. 그 자리를 차마 떠나지 못하고 당뇨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스스로. 맞아. 그런데 화는 나고. 근데 그냥 이게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게 나 얼마 전에 형이랑 같이 병원 갔잖아. 그런 거지.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나랑 선문답을 하더라고. 그때 그 선생님. 근데 들어가지고 증상이 뭐냐고 묻길래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물어보러 갔는데 나한테 물어봐. 뭐 나도 개인적으로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가긴 하지만 의사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환자를 맞아.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드시겠지. 지치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2시간 기다렸다 3분 정도 진료를 보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맞아. 당뇨가 감기야? 이렇게 일갈하는 장면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아픔에 조금만 공감해 공감을 주시면 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사실 병원은 공감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공감 받으러. 아프셨구나. 아프셨구나. 근데 이 영화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워낙 유명한 장면이고. 워낙 유명한 장면. 딴 장면, 이 영화 안 봤어도 이 장면 안 본 사람은 많지 않아. 유튜브에 당뇨가 감기 치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당뇨가 감기. 저의 마지막 픽입니다. 영화 내내 송강호 씨의 어떤 모든 갈등을 유발하는 친딸 김소은 씨죠. 김소은 씨가 이제 그 형님을 죽이고 나서 결국 병원에 실려가서 위급한 상황에 수술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이제 그 유류품들을 보다가 가족 사진을 발견을 하고 오열을 하는 장면이야. 근데 이 장면 다음 장면이 막 가족 사진을 떠들어보다가 지갑의 마지막에 로또가 수십 장이 나와. 그걸 보고 울다가 웃어. 그 장면이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 줄여놓은 장면이지. 굉장히 추격한 장면인데 가족이 전부였고 무한 세계에 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 도달하지 못한. 그래서 서민의 유일한 해결책 로또를
그게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았구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이 장면에서는 정말 많은 공감을 참 얻게 된 장면이었어. 그 로또라는 것의 암시는 이제 직장인과 사실 똑같은 아버지라는 거지. 그치,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거니까. 누가 이걸 계속 하겠어. 그냥 로또 갖고 다니면서 로또 되면 그만한다. 그만한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영화가 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성과고가 도달하고자 하는 우아한 세계는 결국 조직을 그만두는 거잖아. 그렇지. 떳떳한 아버지가 되는 거. 그런데 결국은 뭐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딸이 오열하는 장면. 근데 결국은 이 딸도 마지막까지 크게 화해를 하거나 아버지에게 미안함을 내비치지는 않아. 그게 아주 현실적인 그게 장면이야. 아주 현실적이었어. 누가 가족한테 미안하단 말 잘 안 하니까. 그치. 그리고 이 아버지가 소생을 해서 감옥에 면회를 갔을 때 송강호 씨가 특유의 말투로 쪽팔리게 했는데 근데 데려와 이렇게 하는데 이 김소은 씨가 아빠 괜찮지? 라고 말하는 장면이 굉장히 정말 좋은 장면이야. 맞아. 송강호 씨가 또 특유의 또 꼰대력과 이 능청으로 그럼 괜찮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괜찮지 않지 사실. 딸도 보면은 딸 입장에서는 약간 섭섭해할 법도 해. 왜냐면은 오빠만 유학을 보내주고 그치, 오빠만 유학을 안 보내줬으니까. 이 영화에 아들은 등장을 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홈비디오와 뭐 가족 사진에만 등장을 하지만 이미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항상 쪼들려 있습니다. 그 차 안에서의 그 대화 장면도 정말 그 꼰대력이 폭발하잖아. 그치. 너 아빠가 이거 모를 줄 알아? 너 이러는 거 간식 비리는 거 네가 모를 줄 알아? 말하면서 그래도 너 유학 안 보내줘 마 말하면서 꼰대력이 폭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 칠 뻔하고. 그치.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꼽아봤어. 정말 마지막 이 영화에서 솔직히 제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몇 분이 우셨어요 이 장면을 보고. 사실 이 영화는 울만한 영화가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지. 신파도 전혀 없고. 설명을 한번 해봐. 이게 이 스윙 퀴즈에서도 그랬지만 이 영화가 평범해지려면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게 온 가족이 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렇지. 그게 그럼 다른 사람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않았을 거야. 근데 우리가 약간 단란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알러지가 있긴 합니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끝나는 거 싫어하잖아. 그치. 현실적이지도 않고. 맞아. 그게 정말 이 아이러니의 집약체인 게 가족을 위해서 집을 샀는데 결국 기러기 아빠가 되고 그 집에서 혼자 라면 먹고 살아요. 라면 먹고 살다가 딸이 보낸 브이로그. 홈비디오. 이렇게 홈비디오를 보면서 처음에 라면을 먹으면서 웃습니다. 당뇨인데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또. 저 녀석들 막 이렇게 웃다가 갑자기 송강호 씨가 웃다가 오열을 하는데 이 장면도 송강호 씨 연기 정말 백미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좋아. 웃다가 갑자기 오열을 하면서 라면을 꾸역꾸역 먹습니다. 울면서. 그러다 집어 던지고 화가 나죠. 왜 나만 이런 대사를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사를 하면서 라면을 집어 던지고 본인이 마지막에 치워요. 여기서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데 라면을 치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치워야 되니까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넓은 집을 샀는데 결국은 기러기 아빠가 된 거야. 그쵸. 그 조폭 생활 청산도 못 하시고. 청산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아한 세계에 도달을 하려고 했는데 겉으로는 우아해졌어. 큰 TV에 큰 집에. 하지만 아내, 아들, 딸 모두 캐나다로 보내고 혼자서 계속 조폭 생활을 하면서 이런 아이러니한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저는 이 그래서 장면이 정말 이 장면도 아주 유니크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를 좋아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장면 전에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회식 장면이 있잖아. 자기 부하들이랑 맞아. 거기서 당뇨인데도 술을 진탕 마시고 부하들 뺨 때리고. 부하들이 형님 노래 한 곡만 해요. 노래 한 곡만 하고 계속 저러는데 송강호가 마지막 폭발을 해서 부하를 마구 때립니다. 안 한다고 했지? 노래 안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미안했는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놀아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지쳐 보였어요 송강호. 맞아. 너무나도 지쳐 보였어. 지쳐 보이는 장면.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잖아. 마지막 장면. 맞아. 그래서 이 인구라는 인물이 결국은 우아한 세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정말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영화 보신 분들 혹시 전체를 다 보신 분들도 영화 평을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다시 한번 그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는 그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송강호 생활 연기의 백미를 보여준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푸른 소금은 차마 추천은 못하지만 무한 세계는 그레이드 B가 추천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였고요. 저희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화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